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3%,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9.3%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1.3%,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출구조사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구조사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출구조사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이유는 예전에도 적중을 참 많이 해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대선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했느냐, 방금 이 위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최종 득표율이 47.8%였는데 그때 당시에 출구조사 결과도 47.8%로 아예 적중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시 최종 득표율이 48.56%였는데 48.4%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고작 0.16%포인트 차이로 적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구조사가 적중률 여태까지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은 얼마나 적중을 할 것인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구조사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은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선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당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종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 비용 제한액 중에 100% 모두 다 보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에서 15% 미만은 반절 50%를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10% 미만으로 득표를 하게 되면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네, 이번 출구조사 상으로는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1.7%, 예, 아까는 제가 51.3%로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1.7% 득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 이 두 후보의 격차가 12.7% 정도 날 것으로, 12.4% 정도 날 것으로 보이고요. 4%포인트로 날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7.7% 오늘 득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출구조사는요. KBS, MBC, SBS가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입소스에 의뢰해서 선거 당일인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 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또 다른 15,0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사전투표자 전화조사 결과를 합해 산출됐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결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역별 개표율도 이제 속속 올라올 겁니다. 지금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CBS 대선 특보에서 개표 상황과 전문가 분석 함께 하시죠. 메인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박지원 앵커. 네, 서현미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 예측이 됐는데요. 12.4%포인트 차이고요. 두 자릿수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 이재용 위원과 우리 이준규 기자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네. 예, 이정주 기자랑 함께 네. 저희 내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52%에 걸었었거든요. 예, 네.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이재용 의원, 뭐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5월 23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거든요. 근데 다시 두 자릿수로 다시 벌어졌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사실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의 의미,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
12.3 비상계엄이라든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이런 쪽에 그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좀 더 유권자들이 선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투표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각 당의 표정과 또 네. 이번 그 출구 조사를 볼 때 뭐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간에 오늘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3년 전인 2022년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다르게 좀 약간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은 선거운동 막판까지 뭐 결국 대선은 양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51대 49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낙관론을 경계했거든요. 약간의 엄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은 막판 골든 크로스도 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거센 추격전을 예고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좀 나오니까 좀 허탈할 것 같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말하는 샤이 진보, 샤이 보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때 네. 그게 그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지지 지형 같은 게 형성이 돼 있는 것을 토대로 어느 정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대선 자체의 성격이 워낙 이제 특이한 사건에 의해서 촉발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이거에서 좀 분노하고 또 응징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값을 놓고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네. 기존에 있던 대선과는 좀 다른 측면의 양상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덧붙이자면은 그 내란 심판론의 그런 도도한 흐름 네. 그런 속에서 반명이라든가 단일화 또 아니면 뭐 소소한 말실수 이런 따위의 변수들이 크게 전체적인 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물줄기 속에 작은 찻잔속에 물 붓는 것은 크게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